얘는 어디 갔니? 자, 8장입니다.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퀄 제로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더하기 c 이퀄 제로야. 자,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 얘가 뭐다? 그러니까 2 곱하기 k수, 지금 그러니까 2 짝수. 쉽게 얘기해서 짝수, 정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짝수일 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살짝 살펴보면 여기가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되니?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D, 판별식 D라고 얘기합니다. 판별식 D. 오케이? 요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판별식 D라고 불러.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오케이? 근호 안에 있는 저기 있는 얘를 뭐라고?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나네. 와, 다 됐다. 다 됐네. 뭐 머릿속 어디까지 나오긴 한 어디 있긴 하겠지만 기억이 안 나네. 뭐더라? 뭐? 디스크리미넌트. 맞다. 맞지? 그래. 디스크리미넌트. 발음도 뭐 일단 보겠고, 일단 됐어? 저렇게 돼 있어. 얘가 D인데, 그러면 D 이거 판별한다는 얘기인데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4분의 D라고. 4분의 D라고. 왜 4분의 D라고 부를까? 라는 건데 이유는 여기 있어. 자, 얘를 봐봐. 얘 잘 봐. 근의 공식 그냥 돌려볼게. 그럼 얼마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b 프라임이지? 홀마 루트 b 제곱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원래 판별식 D가 되거든. 맞죠? 판별식 D가 되는데 얘를 뭐로 나누면 4로 탁탁 나누는 거야.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 그렇지. 4분의 D인데 이거를 옆에 싹 적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적기 위해서 4분의 D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슬러시 형태로 이렇게 적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4분의 D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자, 끝났고 뭐 일단 됐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와 B와 C가 실수일 때야. 오케이? A와 B와 C가 실수일 때입니다. 실수일 때. 자, 길게 왔다. 네. A, B, C가 실수일 때에 자, 갑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0보다 클 수도 있고 실수일 때 0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0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0보다 클 때 뭐라고 부른다? 0보다 크면은 얘가 실수가 되니까 서로 그렇지 다른 두 개의 뭐다? 실근입니다. 근데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근입니다. 그냥 중근이 아니라 중근인 실수입니다.
중근인데 실수란 얘기야. 마지막으로 0보다 작잖아요. 얘는 뭐가 돼?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해돼요? 그래서 몇 가지 판별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나 어차피 부호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4분의 D도 그 역할 또한 그대로 동일할 거니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 오케이? 됐지?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가 있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참이의 거짓이야. 그지? 거짓? 참? 그 문제로 띵 나왔어. 문제로. 알파. 요렇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꼴 제로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참여의 거짓이야? 참여의 거짓이야? 하나 적어볼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 프라임 C 프라임이 0보다 작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참여의 거짓이야? 뭐?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죠? 실수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와닿지가 않잖아. 실수 조건이 없으면 왜 이게 0보다 작은 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지. 맞죠? 그래서 뭐를 좀 알아두시면 되느냐면 요런 것들. 이그샘플을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자유자재로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되지 않는 숫자들을 막 볼 겁니다. 이 방정식의 해 누구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지? 이 방정식의 해 누구야? 해. 빨리 해. 그 해 말고 아니 다 털어내면 되잖아. 그럼 누구도 있어? 만족한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맞아? 3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이 나오지. 하지만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지? 4분의 1이 사용하면 되겠지. B-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i의 제곱이지.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AC 하면 뭐가 돼? 3i 제곱이지. 3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판별식 어떻게 되지? 0보다 작죠. 판별식 0보다 작은데 뭐야? 어떤 일이 발생해? 허수 개수면 허수인 개수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제한적으로 작동됩니다. 이래요. 제한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판별을 제대로 못한다고.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왜? 허수 자체가 뭐가 되는데? 그치, 크기가 없잖아. 크기가 없는 존재들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다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자체가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에 관여하지 않는 부등식 대소가 없는 숫자 i가 등장하니까 이런 뭐가 그렇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일어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느냐. ABC가 실수면 판별식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오케이? 됐어? 실수. 그래서 여기다가 별을 쳐놓은 거야. 주의라고 해주면 돼. 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 한 가지 더. 참고로 우리가 간혹 가다가 허수개수 2차 방정식을 볼 때가 있어요.
잘 안 볼 거지만 허수계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주느냐? 뭐만? 판별식이 제한적으로만 성립해. 제한적으로 성립하는데 언제만 성립하느냐? 등호일 때만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다 작다로는 판별을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허수도 뭐가 있어? 서로 같다라는 그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수계수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다? 중근을 가지는 거야. 중근인 옥소수인 중근을 가집니다.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오케이? 됐어? 옥소수인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허수계수일 때 2차 방정식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작동한다. 나머지는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불량인 거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끝. 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제 어떠한 2차식이 있어요. 이제 요 논리 좀 봅시다. 2차식이 뭐가 된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자, 2차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식이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식과 방정식은 구분을 해야 돼. 반드시. 2차식은 그냥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 되어야지만 방정식이든 한등식이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2차식이야. 문제에서 그냥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걸 직접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식조작을 해도 되겠지만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 2차식이 있을 거야. 이 2차식은 0. 오케이? 2차식은 0. 저건 뭐야?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그렇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이제 8장 내용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문제들 좀 풀 건데 잠깐만 이제 얘들아 여기 잘 들어봐봐. 판별식이야. 얘가 판별식이라 그랬어? 얘가 판별식이라 그랬어? 판별식을 적으니까 이게 몇 차야? 2차야. 2차인데 2차에 얘가 지금 2차식이거든요. 2차식인데 부등호가 들어갔어. 이건 뭐야?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끌어쓰는 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풀기는 풀어줄게. 오케이? 됐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풀 겁니다. 자 일단 그거를 최대한 배제한 문제들 위주로만 먼저 풀어드릴게요. 몇 번이냐? 8-2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a의 x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중간고사 때. 자 이것이 k에 관계없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니까 a 값과 b 값을 구해보세요. 뭐 써야 돼? 중근 가진대. d는 0. 오케이? 됐어? d는 0입니다. 따라서 얘는 d 써야 돼? 4분의 d 써야 돼? d 써야 돼? 4분의 d 써야 돼? 4분의 d 써야 됩니다. 4분의 d 써야 됩니다. 그래서 k-a에 b-제곱에 마이너스 ac죠. 이게 얼마야? 0이야. 다 됐죠? 정리 한번 해보자고. 됐어? 이 식을 정리하는데 자 들어볼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니?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이 얘기는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고 당연히 어떤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 K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K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의 K가 되겠죠. 그다음 뒤에 있는 거 뭐라고 정리하면 돼? 그래.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제로야. 됐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됐지? 됐어? A값 얼마? 0. B값 얼마? 1. 됐지? 이해돼? 반응이 별로 없네. 됐죠? 왜? 왜 썼잖아요. 한 배 쓰고 식 정리하고 K로 정리해야 되겠지. K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K 값에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오케이? K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0이 돼야 되니까 K로 정리했어. 여기 K제곱 마 K제곱 사라졌잖아. 그리고 남아있는 게 K에 관한 1차식 형태만 좌변에 남아있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는 얼마? 0. B는 얼마? 1. 0. 1. 오케이? 됐어? 그렇게 돼야 된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있어. 더하기 P 더하기 2 루트 2의 X 더하기 Q 플러스 4 루트 2는 제로다. 서로 두 근이 같을 때 뭐야? 중근 가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중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사용합시다. 판별식이 P 더하기 2 루트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16 루트 2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되더라? 이게 0이 되더라. 오케이? 알았니? 이해가 됐어요?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식을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들 여기 봐. 자,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할까? 너무 복잡하겠다. M과 N 누구 있어? N 누구야? 어? 이거이면 M은 0이고 N은 0이다. 참여할 거지. 거짓. 이제 좀 되네. 이제 좀 되네. 이제 좀 되네. 거짓이잖아. 거짓이잖아. 왜? 루트 2. 왜? 마이너스 1. 해도 0이잖아. 무조건 MN이 00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여기에 유리수라는 단어를 딱 붙여. 그럼 MN이 뭐야? 0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뭐라 부르느냐? 얘를 이름이 있어. 무리수 상등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렇대. 용어가 무리수 상등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를 무리수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하냐고? 그렇죠.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특히 이런 문제. 자, 여기 봐봐. 이게 그냥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왜? PQ에 조건이 없으면. PQ 봐봐. PQ 조건이 있어 없어? 있죠.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P가 유리수고 Q도 무리수다. 유리수다. 그게 나오니까 얘를 얘가 뭐를? 그렇지. 무리수 상등으로 접근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P제곱 나와요. 8 나와요. 마이너스 4Q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4 나와요.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6. 왜요? 4. 4가 됩니다. 4가 아니죠. 4P죠. 오케이? 4P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2가 되겠지. 이거 이꼴 제로야. 됐어? 됐니? 자, 다시
여기는 요 부분에서 2개 곱해서 2배 해준 4p 루트 2 4p. 그 다음 여기 뒤에 16.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정리된다는 얘기. 끝. 알았지? 그래서 p는 얼마가 된다? 4. p는 4가 됩니다. 이가 됐어? 이사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사 B가 4니까 여기 16, 24 24니까 Q는 얼마가 돼? 그렇죠.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마트 가시나요? 이가 됐지? 갑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기본 문제 7-8번 하나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7-8번. 아니 좀 남아있어요. 시계 문제랑 뭐 좀 남아있거든. 두 문제 풀고 실장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과제 얘기해드렸지. 과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검사 맡으라고. 아니면 마치고 검사 맡던지 선생님한테 맡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맡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가 숙제량이 많진 않아. 그건 알지? 숙제량 안 맞는 거 알지? 이게 진짜 안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숙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이제 못 해오거나 뭐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정직하게 자기가 시간을 들이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 측면에서 해주는 거야. 일단 오케이. 다 못하면 여기서라도 조금은 하고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못하면 못 해올 수 있지.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라기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사라는 것들을 하면 조금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라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어느 정도. 오케이? 그래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좀 해봅시다. 몇 번 보시느냐 하면 어디 보시느냐? 7-8번 먼저 볼게요. 7-8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뭐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나서 검사 받고. 오케이? 만약에 숙제를 덜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 다 끝까지는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어느 정도는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7-8번이야. 자, 7-8번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냈는데 남은 직사각형과 천직사각형이 서로 닮았을 때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 b를 구하시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에 대한 3은 2에 대한 1보다 크니 작니? 2에 대한 3은 2에 대한 1보다 크니 작니? 다시 2에 대한 3의 b는 뭐라고 불러? 2분의 3.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잖아. A에 대한 B의 B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한 거 아니고 조금 와닿게끔 A에 대한 B의 B는 뭐야? A분의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오케이? B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단순히 뭐를 구하면 된다? 짧은 변의 길이, 짧은 변이 있을 거고 긴 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짧은 변 분의 긴 변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7-8번이야. 그리고 숱하게 많이 배울 거야. 얘는 숱하게 많이 할 거야. 왠지 알아? 이게 뭐냐? 나중에 배우게 될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황금비입니다. 황금비. 오케이? 황금비입니다. 그래서 황금 사각형이라고도 얘기를 해. 황금 오각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황금 오각형이 있을 거니까. 자,
갑니다. 얘를 B라고 둘게요. 얘를 A라고 둘게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A분의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관계가 어떤 관계가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자,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직사각형이 서로 뭐다? 닮았대. 근데 뭘 잘라낸 거야? 그렇지. A를 다 잘라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B 빼기 A죠. 그럼 뭘 쓸 수 있어? 닮은 B.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 비례식 세워봅시다. 짧은 거 대 긴 거라고 잡을게. 짧은 거 대 긴 거는 짧은 거 대 긴 거. 오케이? 됐어? 쭉 이제 곱해서 정리합시다.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B가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보고 내가 찾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건 이거야. 생각할 시간을 줄게. 생각할 시간 줄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A분의 B라는 덩어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A분의 B라는 덩어리가 나오도록 해주면 되잖아. 뭐 해주면 A분의 B라는 덩어리가 나오겠어요. A제곱으로 나눠줍니다.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로 나눠준다? A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1이에요. 얘는 얼마가 돼요?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는 얼마가 돼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라고 두면 이 식은 결국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1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4AC 5 당연히 양의 값이니까 얘가 답입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이거 됐지? 끝입니다. 아, 3학년 1학기 때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3학년 1학기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각형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삼각형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요. 자, 이제 시계 문제 합시다. 시계 했나 우리? 시계 안 했지? 시계 자, 7단에 3번까지 하고 마칩시다. 오케이? 됐죠? 7단에 3번까지 하고 마칩시다. 몇 시쯤 됐어? 얼마? 6시야? 요거까지 오케이. 9시에서 10시 사이야. 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9시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X분이 되겠네요. 앞에 가시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서 28km 떨어진 지점을 A를 지나고 있다. A를 지나고 있는데 A 지점까지 평균 88km/h로 달렸대. 여기를 88km/h로 달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88분의 28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력분의 시간 뭐야? 맞나? 88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시간. 속력분의 거리. 미쳤네. 됐지?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제는 뭐 됐나? 그래? 시간입니다. 8로 나눕시다. 8로 나누는 거 맞아. 2로 4로 나눠야지. 4로 나누면 22분의 7시간이 걸리는데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 자, 이 시간이 되는 순간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 라고 돼 있어요. 됐어? 가봅시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순간 시침과 분침이 서로 뭐한다? 일치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봐. 우리가 9시와 10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잖아. 이해되지? 얼마쯤 돼? 이거 알 수 있어. 천재 나와. 천재가 맞나? 경이롭다.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일단 시기동이 맞다고 칩시다. 9시와 10시 사이. 됐어? 9시와 10시 사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분침, 요게 시침 뭐 대충 뭐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서로 일치했다는 얘기잖아. 당연시에 세워야죠. 자, 몇 시? 9시 x분의 시침이 이루는 각을 봅니다. 분침이 이루는 각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시침이 이루는 각, 분침이 이루는 각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몇 시부터? 12시부터 각을 재는 거 알죠? 12시부터 기준이 되는 건 12시부터 각을 잽니다. 12시부터 각을 재니까 일단은 시침부터 먼저 하면 한 칸에 얼마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쭉 가서 9시면 30도 곱하기 9니까 270도지. 270도에다가 시침은 1분에 얼마나 움직이니? 2분의 1도. 그래. 이거. 분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누구랑 똑같아? 6x지. 서로 뭐 하는데? 갖다 놓으면 끝이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이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일치하는 시각이 x부터 찾아봅시다. 얼마야? 2분의 11x가 270이고 성대형 제발 얼마야 이거? 540. 좀 너무하네. 그치?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언제 출발했는지 물었잖아. 언제 출발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는 단위가 뭐야? 시간이지. 시간이니까 뭘 해줘야 돼? 여기다가 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분으로 바꿔주려면 얼마가 돼? 11분의 210분 되는 건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땡큐네. 맞지? 맞아. 예쁘게 딱 되는 거네. 됐죠? 330. 됐지? 예쁘다. 아주 예쁘게 딱 되네. 그래서 뭐야? 뭔데? 다 끝났네 그러면. 오케이? 1번, 2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출발했다는 뜻이고 남아있는 유제 7장 전체 다 외우시면 됩니다. 7장. 그러니까 뭐야? 7-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느냐 하면 7-13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뭐 덜 했는 거 있잖아. 7장 연습 문제 갑니다. 연습 7장 다. 덜 했는 것도 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센입니다. 센이 센이 어디 있나? 센이 뭐야? 센 어떤 거 있니? 센 66페이지였잖아. 67에서 70에 봅시다. 2장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죠.